자, 12페이지 비과세로 들어가네요. 한 문제 차례죠. 한 문제 비과세로 들어가죠. 16쪽. 자, 국세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같은 재산이죠. 왼쪽에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비과세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도세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럼 꼭대기 적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농지의 교환분합, 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준다고요.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하나는 파산선고,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그래도 집중적으로 배울 거는 1세대 1주택. 이해를 배우게 되네요. 그럼 농지의 교환분합은 이거 숫자는 알아야죠. 차액이 생기면 큰 편에 얼마까지 비과세한다 그랬어요? 4분의 1 이하까지. 파산선고는 망했기 때문에 용어만 알면 되고,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차액이 생기면 큰 편의 4분의 1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농지 위에 사람이 한 명 딱 서 있죠. 이게 큰 사람이에요. 2분의 1, 3분의 1 하면 안 돼요. 4분의 1. 큰 사람. 이거는 조금 기억 안 나요? 그 다음 파산선고는 비과세. 그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배울 게 뭐다?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돼야죠? 왜 비과세 해줄까요?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자, 그럼 이제 보면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까지 비과세죠? 그럼 1세대는 누가 돼야 돼요? 거주자만 해주는 거예요. 비거주자는 주거 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다. 항상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비거주자. and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바풀떼기들이 태어나죠. 가족을 포함해서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있죠.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과거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더라도 1세대로 봐줘요. 그리고 3번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그럼 1세대로 봐주고,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1세대로 안 봐요. 어떨 땐 봐준다. 결혼하거나 가족이 사망할 때만 배우자는 1세대로 본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받으려면 요건이 충족돼야죠.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반드시 등기쳐야 돼. 그럼 네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되죠. 그럴 때는 부수토지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거는 어느 날 현재를 갖고 따진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양도일 현재. 과거에 여러 개 있었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 양도일 현재 1세대. 1세대는 설명했고,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어디에 있는 거를 얘기한다? 국내.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예요. 국내 거를 비과세하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별장이나 사치죠. 콘도, 기숙사, 압수성은 주택으로 안 봅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휴양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안 본다. 과세. 그리고 3번 2년 이상 보유. 보유는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어요? 취득일 양도일. 별표시 개정법이죠. 1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실거주. 거주가 붙어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2년 보유고,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2년 이상 거주가 꼭 붙어야 된다. 실거주.
그 다음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할까요? 도시지어가는 5배, 밖은 10배가 한도,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5배, 10배. 단 체크. 무허가 정착면적도 주택이니까 5배, 10배 따질 때는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한다. 포함. 주택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5번부터는 뭐야? 집이 하나야.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이 있다? 고가주택. 1세대 주택인데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면적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이죠.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과세는 얼마? 까만 거 9억 초과 부분만큼만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9억 이하는 비과세예요. 9억 초과 전부 비과세, 전부 과세하면 틀려요. 1주택자. 자, 그 다음 6번은 1주택인데 무슨 주택을 갖고 있어?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이거를 겸용주택. 하나. 그럼 겸용주택은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뭐다? 주거 부분만.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뭐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같거나 작을 때는 상가를 과세하기 위해서 주거 부분만 비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을 갖고 있다? 다가구, 원투룸.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 이것도 주택이잖아요. 그럼 파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죠. 7번, 1번. 가구별로 각각 양도하면 각각 하나로 봐.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시험은 2번만 나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죠. 그러면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럼 무슨 주택으로 본다라는 뜻입니까?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해를 길게 전체를 하나로 팔면 하나로 봐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번, 6번, 7번 용어 정리하고 집이 하나일 때예요. 5, 6, 7은 집이 하나일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까만 거. 집이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2년 이상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다. 2년 이상 보유를 안 따지는 주택도 있다고요. 집이 하나인데. 자, 어떤 주택에 입주했어요? 임대아파트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하나잖아. 그럼 뭐를 따져? 거주기간.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살았다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왜 5년이에요? 5년 살면 대부분 분양받음으로. 중요한 거는 5년은 이거 어떻게 따져요? 이걸 잘 봐요. 임차일.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취득일에 속지 말자. 취득일은 잔금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 실거주해야 됩니다. 보유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집이 하나인데 뭐 당했어? 수용. 하나인데 수용당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뭐를 따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해야 돼. 전. 후에 취득하면 2년 전에 취득해야 된다. 그럼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그럼 잔존주택은 팔기 힘드니까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5년 이내에 팔면 돼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5년 줘요. 5년. 그래서 숫자 1번, 2번을 물어볼 때는 5년이에요. 작은 숫자가.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다?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 또는 취약 근무상형 평형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세대 전원이 가야 돼. 전원 기러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과로는 뭐다?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출국일 현재 하나를 갖고 따져. 출국하는 거니까 절대 양도일 현재 속지 말자. 출국일 현재 하나. 그럼 팔아먹을 때는 3년 안 주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돼.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3번 아니에요? 2년 이내? 꽉 잡았잖아 이거. 2년아 출국 그만하라고.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강의 안 하려고요. 저도 고상하게 하려고. 막 2년 전연한다고 소문났어. 욕쟁이라고 소문났어. 나 욕을 별로 안 하는데 수업과 관련된 것만 하는데도 막 욕한다고 막 댓글이 올라왔어요. 좀 2년 전연하자 말이야. 전연한 적도 없어 저가. 자, 그 다음 4번 1주택인데 이사 가는 거죠.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2주. 그럼 이거는 뭐를 따져? 1년 이상 실거주를 따져. 거주. 1년 이상 거주. 왜 이사 가는 거야? 취약 고등학교 이상. 니은 근무상만 돼요. 사업상은 안 돼요. 질병치료가 뭐다? 1년 이상 질병치료. 학교폭력. 근무상은 되는데 사업상은 안 돼. 괄호가 뭐다? 사업상이라고 적어. 사업상은 안 됩니다. 근무상만 1년 거죠. 사업상은 2년 채워야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은 참고예요. 재개발 재건축. 1주택이 재건축이 들어갔다. 집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잠시 대체주택을 취득합니다. 2에 팔 때는 1년 거주. 세대전원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은 뭐다? 보유란 말이 한 번도 없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유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자, 그 다음 2번. 2번에는 뭐다? 집이 2개. 자, 칠판 보세요. 집이 2개. 그럼 원칙은 뭐다? 원칙은 먼저 양도하는 거는 과세가 되겠죠? 원칙은 그건 하나 남은 게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받잖아요. 그리고 2개는 항상 먼저 파는 거는 과세예요. 그럼 나중에 파는 거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그러나 이거 나중에 파는 거는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를 해야 됩니까?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팔아먹는 거는. 그럼 지금부터 집이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2개지만 1번, 2번, 3번, 4번까지 묶어요. 5번까지 묶어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일정 기간 안에 안 팔면 투기 목적으로 봐서 과세합니다. 5번까지 투기 목적으로 봐. 일정 기간 안에 팔면 비과세. 지나면 투기 목적 과세. 그러나 6번, 7번, 8번, 9번이 2개네요. 10번으로 좀 고치세요. 6번부터 10번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합니다.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1번. 다시 왼쪽으로 와요.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앞에 주택이 하나 있었죠? 그럼 몇 년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돼? 1년. 1년 지나서 취득하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줘? 3년. 3년 옆에는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종전. 그러면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도 포함해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도 주택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3년 옆에는 반드시 뭐를 먼저 팔아야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 종전주택. 그러면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거는 반드시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도 괄호가 뭐다? 2번에 보유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2년 보유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되고. 일시적 2주택인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차익 이씨 팔았어요. 먼저 있었던 주택이 안 팔려가지고 후에 구입한 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구입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물고 처분을 하고, 그럼 첫 번째 집은 이미 2년을 거주했는데 두 번째 파는 거를 그 다음 날로부터 또 2년을 거주해야 좀 설명을 단순하게 좀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근데 종전주택을 못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나중에 판 게 양도 차익이 없다며요. 있어요. 있으면 세금 내고 먼저 판 거. 먼저 주택은 이미 2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럼 먼저 주택은 그냥 양도소득세. 그 앞에 거 세금 냈잖아. 예. 앞에 건 하나잖아요. 예. 그럼 양도일연제 2년 보유하면 비과세 해줘요. 앞에 거 세금 냈잖아요. 됐으니까 집 하나잖아. 양도일연제 하나. 그럼 2년 보유하고 9억 안 넘어가면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파는 날로부터 또 2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막 붙여서 얘기하는데 두 개 사나 팔았잖아. 너무 깊으니까 이 정신 사나워지는 거야. 두 개 사나 팔아 세금 냈죠. 그럼 하나잖아. 하나잖아. 항상 양도일 현재를 갖고 따지는 거야. 잔금 받은 날. 현재 집 하나고 2년 보유하면 비과세 해줘요. 뭐 2년 지나서 그런 게 없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수도권 밖 가서 하나 샀네. 수도 공공기관이 이전하잖아. 이거는 파는 기간을 5년 줘. 5년 줘요. 따라오라 세종시로. 세종시 따라오라 5년. 그 세종시 공무원들이 돈 수억씩 벌었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공무원은 집을 8개 산 거야. 과천 사는 놈인데 집은 거기 있는데 그냥 투기해가지고 10억 이상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공무원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고 유야무야되고 정보 다 입수해갖고 어디 하다 말았지. 5년이야 이거. 잠깐 공공기관은 5년 종전 항상 앞에 거를 팔아야 돼. 5년 지나서 팔면은 투기로 봐요. 5년.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다. 혼인해서 두 개가 되면 이것도 오래 살아라. 5년. 옆에 먼저 팔아야 돼.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하고. 그 다음 별표시 동거복량은 10년. 법 바뀌었어요 이거. 10년. 며느리 열받아요. 동거복량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시어머니야. 10년.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순서를 안 따져. 먼저. 제일 싫어하는 게 시어머니야. 우리 집 사람도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전 세계의 우리 어머니야.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참 극과 극을 달리더라고요. 가관이야. 둘이 싸우는 거 보면은. 자, 그 다음. 자, 5번으로 가죠. 5번. 자, 수도권 밖. 또 왜 수도권 밖에 가서 샀어요? 취약, 근무상. 남편이 정금 같잖아요.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럼 하나 사서 두 개가 됐죠? 그럼 역시 파는 기간은 몇 년 줍니까? 원칙이 3년. 그냥 3년이 아니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럼 5년, 3년 지나서 팔면은 과세를 해버려요. 그래서 5번까지는 처분 기한이 있어. 아무 때나 막 팔면 안 돼요. 3년, 5년, 3년 뭐 이런 거 다 있다고요. 처분 기한이 있는 거야. 이 기간 안에 순서대로 팔아야 돼. 단 뭐 빼고 3번, 4번 빼고는 3번, 4번은 순서를 안 따져. 효도주택, 혼인이니까. 나머지는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항상. 3번, 4번은 먼저 팔면 된다 이거죠. 그럼 동거복량은 누구 집을 먼저 팔아? 아싸 잘됐다. 부모님 집부터 먼저 팔고 며느리 돈 챙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야. 자, 너 6, 7, 8, 9, 10. 이거는 뭐다?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장기 임대. 뭔 뜻이에요? 집이 두 개야. 5개도 관계. 하나는 임대. 하나는 임대는 주거 목적이죠. 투기 목적. 그럼 하나는 거주에. 언제든지 이해를 팔면 돼. 거주주택을 팔 때 요건이 충족돼야죠. 거주주택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거주하다 팔아야 돼. 실거주 보유하면 안 돼요. 2년 이상 거주하다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다. 투기 목적으로 안 봄으로. 자, 그다음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네. 이것도 부득이하죠. 상속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 그럼 과로 무슨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앞에 거 일반주택.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은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근데 별이 뭐다? 징여받았어요. 징여받았다고요. 죽기 전에. 징여받았죠?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았어요. 그럼 조합원 입주권은 나중에 신축주택이 되죠? 그럼 증여받았는데 몇 년 이내에 사망해버렸어요.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사망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상속주택으로 가지 않고 증여주택으로 봅니다. 제외. 그래서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주택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증여주택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주고. 자, 그 다음 8번은 지정 문화재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언제든지 일반주택. 그 다음 가정 어린이집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뭐다? 교육 목적이잖아. 이것도 뭐 항상 뭐를 먼저 팔면 된다? 일반주택, 교육 목적이다. 그 다음 농어촌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언제든지 일반주택 팔면 돼. 단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 집값이 뛰어. 귀농은 반드시 몇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된다. 5년. 요것만 투기 목적으로 봐. 5년 지나서 팔면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6, 7, 8, 9, 10번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귀농 빼고는 언제든지 순서대로 팔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밑에 박스. 밑에 박스 용어 정리해. 1주택 따질 때. 자,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은 주택인데 뭘로 팔아요?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그럼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죠? 법용어가 보지 아니한다. 과세. 본다라 그러면 틀려요. 영업용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보지 아니한다. 과세. 자, 그 다음 2번. 부부가 각각 단독세를 구성하더라도 항상 부부는 뭐다? 동일한 세대입니다. 꼼수 부리니까 남편도 집이 하나, 부인도 집이 하나, 먼저 팔면 하나 과세하겠죠? 그러니까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부부는 언제나 뭐다? 동일한 세대. 먼저 파는 거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여러 사람은 세대원이 아니에요. 각각 하나. 주택수를 늘립니다. 여러 사람은 세대원이 아니다. 친구랑 공동 소유하면 각각 하나로 봐요. 자, 그 다음 4번은 보유 중 소실 도계 무너져서 재건축이 들어가죠. 재건축이 들어가서 나중에 완공 후 팔아먹었다. 그러면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해 준다. 헐리기 전 1년. 완공된 후 1년 하면 2년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은 요거 별표시 딱 해요. 비거주자자가 빠졌네.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뭘로 전환된 거예요?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는 몇 년 이상 보유했어야 돼? 3년. 2년 하면 틀려요. 비거주자는 1년 더 보유를 해야 돼. 3년. 보유했다면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통산해준다. 그래서 3년, 2년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6번. 상속받은 주택이다. 부모님이 상속주택, 동일세대원이 있죠? 동일세대원이었을 때는 통산해준다. 부모님이 1년 보유, 자녀가 1년 보유하면 2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일 때? 동일세대원. 시집가서 받았다. 그러면 따로따로 따져 보유기간. 동일세대일 때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그 뜻이에요. 뭐만 주의하면 돼요? 5번만 주의하면 돼요. 비거주자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그럼 끝났네. 간단하게. 자, 넘어가면 이제 지금부터는 단순형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지방세 비과세. 이해는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취득세. 취득세. 작년에 여기에서 14개인가 나왔어요. 작년에 알아들었어요? 14개인가 나왔다고요. 이 이론에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죠?
시험 딱 끝나면 한번 이렇게 훑어봐요. 12개 맞게끔 만든 프린트예요. 이거 찍어서 2개 맞히고. 근데 이거 안 해. 자, 비과세, 취득세 위주로.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비과세합니다. 항상 국가 등은 비과세. 국가 등. 근데 2번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뭐다? 부동산은 비과세합니다. 부동산만 귀속시키는 조건이니까. 차량하면 안 돼요. 부동산만. 근데 까만 거 부동산을 주기로 하고 조건이 변경됐죠? 조건이 변경되거나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비과세가 과세로 바뀌어요. 조건이 바뀌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 자, 형식적인 거. 신탁법에 따른 거는 믿고 맡기는 거죠. 비과세. 그러나 1번 옆에 적어요. 신탁법에 따른 데인데 위탁자. 지위가 이전됩니다. 지위가 이전되면 이거는 과세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비과세라고요.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유탁자에게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별표시에 대고 환매권. 이거는 법률에 의한 거예요. 개인 간의 환매는 2% 빼서 과세합니다. 특례세율로. 그러나 법률은 비과세. 개인 간의 환매는 어떻게 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요. 법률은 비과세예요.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예요.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만 하는 거. 자,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 부과 몇 프로? 2%만.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2번, 3번 정리 잘해야 돼요. 법률은 비과세. 개인 간의 환매는 2% 빼는 거. 임시건축물은 1년 초과는 2%만 과세하는 거. 구분 잘해야 돼. 그 다음 주택법 제일 잘하는 거 3번이네. 공동주택 개수. 공동주택 개수. 그러나 대수선은 뭐다? 제외. 과세예요. 대수선은 제외. 그럼 얼마이야? 얼마예요? 9억이야. 9억 이하는 비과세. 이거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단 대수선은 과세. 법조문이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그 다음 4번은 읽어보고.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쭉 읽어보고 등록면허세는 읽어보되 3번이 중요해. 무덤. 무덤. 취득세는 과세예요.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 의미로 비과세. 무덤. 무덤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2번에 1번 봐요. 법원의 촉탁등기. 법원의 촉탁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어떨 때? 회사 정리. 특별청산. 회사 끝났네. 세금 걷으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비과세. 법원의 촉탁은 원래 과세예요. 명의자에게. 앞대가리가 둘 중에 하나. 자, 그다음 동그라미 시커먼 거.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가 들어가죠? 압류 해제는 누가 하는 거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고.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뭐다? 비과세. 그렇게 되죠. 과로가 비과세라고 해요. 자, 다음 재산세. 재산세 봤어요? 국가 등은 비과세. 1번에 2번은 별 표시하세요. 물어본다면 2번에 이거는 누구 재산이다? 개인 재산. 개인 소유 재산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국가 등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국가는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 사용료를 줄 수도 있죠. 그럼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사용료를 받으면 개인은 과세. 이렇게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2번
1년 이상 무료는 비과세. 단 유료는 과로가 뭐라고요? 과세한다고요. 유무상에 따라 달라져요. 유료는 과세, 무료는 비과세, 개인재산. 자, 그 다음 용도구분. 도화, 재구, 요즘에게는 비과세,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예요. 백두대간 비과세 의미가 없고 과로. 자, 토지인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 통제. 제한이 아니에요. 통제. 대성리 마을 통제. 대성리 마을의 토지는 비과세다. 지뢰밭이잖아. 단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과세합니다. 대성리 마을 주민들도 농사 짓고 살죠? 집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제외와 똑같은 게 뭐다? 과세. 이렇게. 통제요. 통제보호구역. 대성리 마을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은 분리과세예요. 그 다음 공원 자연 무슨 지구야? 환경. 환경이 아니고 무슨 지구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보존지구. 재산권 행사를 못해. 환경지구는 분리과세합니다. 보존. 그래서 4번은 통제. 5번은 보존지구. 재산권 행사를 못해. 비과세. 최정림 시험님 이런 거. 자, 7번 철거. 얘는 몇 번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 2번과 7번. 철거하는 거야. 2번과 7번은 건축물을 비과세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특히 7번 건축물. 대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그래도 과로도 뭐다? 주택이 철거되면 뭐가? 건축물만 비과세입니다. 땅은 철거되는 게 아니에요. 대지는 과세합니다. 소유자에게. 그래도 과로 나왔잖아요.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비과세가 되더라도 사치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과세. 사치는 비과세 해주면 안 돼. 잠깐 사치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는 무조건 과세로 전환돼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다가 몇 개만 알면 되고, 그 다음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소재지예요. 취득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 특광도. 저거 여러분들 시원해요 지금? 시원하냐고요? 공부해요 그냥. 절대로 에어컨 틀지 마세요. 괜찮다면 괜찮대요. 틀지 마세요. 이쪽은 괜찮대요. 이쪽만 틀어요. 알았다. 괜히 틀었다 요거도 먹어. 이쪽은 괜찮대. 다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다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나 부가징수는 어디서 유임을 받아서 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임을 받아서 특광도로 보내줘요. 그 다음 밑에 까만 거.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자 취득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나눕니다. 세금을 나눌 때 비율은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하면 안 돼. 이거 세금 나누는 거야. 취득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걸쳐 있잖아. 이거는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저당권이 하나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서 내죠. 근데 대전에도 걸쳐 있고, 대전 옆에 어디예요? 옥천 등기소 있어요? 옥천도 등기소 있어요? 그래, 알았어요. 옥천 있다. 그래, 장관. 등기소 있죠? 그럼 물건은 하나인데 저당권은 하나인데 등기소는 두 개죠? 각각 납부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상급관청이 정해줍니다. 대전으로 가세요. 그러면 상급관청이 지정한 곳이 뭐다?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갖고 가고, 이거는 하나니까 한 곳으로 간다. 그다음 소재지고 항상. 자, 종부세, 납세지, 거주자잖아.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
그러나 빚자가 붙으면 주소지 못 써요. 소재지. 양도세도 동일. 주소지는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소재지.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옥천도 등기소가 있어요? 옥천이 옥천군이에요? 옥천군. 여기 유명한 사람 살았던 동네 아니에요, 옛날에? 누구예요? 건 까먹지도 않는구나. 잘했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죠? 국민의 어머니였어요, 옛날에. 참 딸이 안 됐어요, 유였던. 이거 안 된 거는 안 된 거예요. 뭐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옥사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최진실이는 옥사시켜야 돼. 아주 그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 얼굴부터 빤빤해 갖고. 자, 19번. 지금부터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면세점은 어디에 쓴다? 취득세. 최저세액제는 등록면허세. 그 다음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에서 쓰는 거야. 국세는 이런 게 없어. 그럼 이제 면세점 취득세 위주로 봐요. 면세점. 여기 보세요.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과세표준은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그리고 산출세액은 소액징수 면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과세표준이 뭐예요? 취득가액이잖아요.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을 신고하잖아요. 취득가액이 과표예요.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그래서 취득 뭐라고? 가액. 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잖아요.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액을 신고하면 이게 과세표준이 되잖아요.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으니까 분할 취득하니까 몇 년 이내에 합계를 갖고 1년. 1년 이내에 합계액을 갖고 50만 원 여부를 따져 1년에 한 번 걷겠다. 근데 연부로 그랬네요. 연부 따질 때 50만 원은 뭐다? 총연부금을 기준으로 따진다. 그래도 총연부금이 50만 원이면 세금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액, 과세표준을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 요거 세액이잖아요. 세금 액수. 이거는 재산세입니다. 세금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은 뭐다? 세액.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결정해서 세금 액수가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앞에 2,000원이 뭐라고요? 세액. 가액하면 안 돼요. 세액. 좀 재산세 읽었잖아요, 제가. 세액이다. 왜 세액이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왜 가액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가액을 신고하잖아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읽어보면 끝나고. 자, 산출세액이 얼마 미만? 6,000원 미만. 미만일 때는 얼마를 최저 징수한다고요? 6,000원을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6,000원을 걷는 거야. 옆에 거는 안 걷는 거야. 6,000원을 징수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옆에 거는 안 걷는 거예요. 국세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다. 자, 그 다음 다가구. 원룸투룸. 항상 다가구는 세법은 뭐다? 봐요. 취득세.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각각 하나. 원룸이 9개면 9개로 봐요. 세법은 공동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재산세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자, 까만 거 이것도 뭐다? 다가구 주택 어떻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분리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몇 거로 본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원룸이 9개면 9개로 보죠? 그러면 부속 토지 나왔다. 그럼 9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누나요? 면적 비율을 써요. 시가 표준액 비율 쓰면 안 돼요. 면적의 비율이다. 그 다음 종부세는 세금 혜택을 줘. 종부세는 하나는 9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럼 다가구는 종부세는 원칙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왔다. 구획된 부분을 나오면 뭐다? 각각 하나. 자,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여러 개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양도세 위주로 공부하면 되고. 1번 어떻게 팔았어? 각각. 그럼 각각 하나지. 시험은 2번만 나와요.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네. 그럼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네 글자로 뭘로 본다? 단독주택. 줄여서 단독주택 비과세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 다음 겸용 밑에 내려와서 겸용 상가주택 점포주택이네. 그럼 취득세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왜? 고급주택 피하려고. 여기 봐요. 겸용 상가주택이야. 상가주택이야.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거는 상가. 이거는 주거용.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 부분만 주택으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보면 연면적에 걸려서 고급주택에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겸용주택은 크거나 같거나 안 따져. 주거 부분만 주택. 자, 재산세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한동은 공통입니다. 한동은 무슨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은 주택으로만 보고 상가는 상가로만 봐요. 무조건 면적에 비례한다. 즉 주거 부분만 주택이다. 한동은 다 똑같아. 집합 건물이니까. 그러나 시험은 1구가 겸용주택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50% 이상 1구로 출발할 때. 그럼 한동은 집합건물이니까 따로따로 본다고요. 다 1구를 얘기하는 거야. 옆에요. 자, 양도세. 이것도 1구에 1구. 팔아먹을 때는 뭐다? 연면적이 비주택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보유할 때는 같거나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 팔아먹을 때는 클 때만. 그럼 2번은 뭐다? 같거나 작을 때는 주거 부분만 보고. 그래서 1번 양도세는 클 때만 전부주택.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주거 부분만. 용어 정리 잘해요. 1번 클 때는 전부주택. 같거나 작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 나머지는 상가로 본다. 그래서 재산세, 양도세 1구를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분납이네요. 자, 매년 출제되는 거죠. 우리가 분납. 자, 재산세, 종부세는 동일합니다. 단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배웠어요? 재산세다. 포함해서 500초가. 알아들었죠? 그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개정법이 있네요. 45일이 아니라 2개월. 2개월. 그리고 4번.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분납세예요. 1번, 2번을 정리 잘해요. 1천만 원까지는 50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 다음 1천 초과일 때는 50% 이하. 그래서 이 재산세는 종부세와 규정이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국세는 4번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용어가 다른데 뜻은 같은 거죠? 4번에 1번 종부 1천 이하는 뭐다? 500을 차감한 금액. 국세는 이렇게 만들어. 차감한 금액이나 초과하는 금액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항상 숫자 딱 봐요. 숫자 전체 숫자 500, 500, 1000초과. 500, 500, 1000초과. 양도세는 1000초과예요. 500, 500, 1000초과. 근데 이거는 양도세 위주로 가야죠. 2개월. 똑같아. 신청은 납부기한. 그럼 분납세 요거 별표지 딱 해요. 4번. 양도세는 재산세 종부세랑 달라요. 기준이 뭐다?
천초가죠. 그러니까 천초가에서 2천까지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한다고요. 2천초가는 절반을 분납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이것만 알면 되잖아. 500초가. 그건 500에서 1000까지는 500을 빼면 되고 1000초가는 절반을 빼고 기준이 1000초가죠? 이럴 때는 2000까지는 1000 빼면 되고 2000초가는 절반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잘 연구하라고요. 물납. 그럼 물납은 딱 5개 중에 뭐만 된다? 재산세만 되는 거예요. 항상 물천지 1000초가 할 때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하는 거예요.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아침에 배웠잖아. 지방교육세 20% 따질 때 도시지역분은 제외예요. 맨 앞장에 있어. 도시지역분 제외되는 경우는 지방교육세 20% 붙일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르니까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 제외. 그러나 물납, 분납 금액 따질 때는 포함. 구분을 해야 돼. 그럼 물천지. 딱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천초가 대상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서구면 서구거, 동구거 안 받아줘요. 신청은 10일 이내. 10일 이내 열받았잖아. 허가는 5일. 그럼 10일 전까지 신청해도 불허가가 떨어지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변경 신청 가능해요. 작년의 답이 이게 답이었어. 변경 신청할 수 없다. 현찰로만 납부한다. 땡.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 예스가 떨어졌다. 평가해야죠. 평가는 과세 균일연재 시가 몇 월 며칠 6월 1일 연재 시가 두 글자로 나와야 돼. 두 글자 시가 표준에 가면 틀려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과세 균일연재 시가로 평가한다. 그럼 시가는 뭐를 시가로 볼 것인가? 1번부터 7번까지 이게 시행령이야. 이게 시가로 본다. 1번부터 7번까지를 이러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가격이에요. 그럼 1번, 2번이 무슨 가격이다? 1번, 3번이 무슨 가격? 공시 가격이잖아. 그럼 공시 가격을 시가로 보니까 물납하면 20, 30% 손해나겠죠? 그래서 신청할 때부터 벌써 열받아 있어. 10일 전. 근데 여기 보세요. 평가는 언제? 주목해서 6월 1일 날 평가잖아. 뭘로? 시가로. 여기 보세요. 그럼 토지는 시가로 보는 게 뭐다? 공시가격. 개별 공시 지가를 시가로 본다. 그러면 시세의 7, 80%니까 물납 예스가 떨어지면 손해나는 거예요. 알아들었슈? 근데 여기 봐. 인데 이 토지가 수용당했어. 그럼 수용당하면 이게 뭘로 결정돼? 보상가격. 그럼 시가가 2개 이상이네? 그럼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재산세는 시점을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를 갖고 세금을 매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까운 가액을 시가로 본다. 높은 가액 하면 안 돼요. 6월 1일 기준이므로 끝까지 물어보는 거야. 6번. 가까운 날 6월 1일 기준이므로 높은 가액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분납물납은 언제나 출제되는 거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